65이 되어서야 나는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정순자. 그게 제 이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그냥 정순자.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용도가 어떻게 되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답했습니다. 저를 위한 거예요. 그 말을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처음 해보는 말이었으니까요.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22살에 시집 왔습니다. 1982년 그때는 모두가 그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아버지 아침상을 차리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아이들을 깨워 학교 보내고 그리고 오전 10시부터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했습니다. 여자가 집안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시어머니의 말씀이었습니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요.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며느리 자격이 생겼네. 나는 기뻤습니다. 인정받은 것 같아서요. 가게를 시작한 이유. 남편 사업이 어려워진 건 둘째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이었습니다. 당분간 내가 벌어야겠어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좀 하자. 재래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김치, 장아찌, 나물.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엔 하루 3만 원도 안 팔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남편 사업 자금, 집 대출 숫자들이 매일 밤 나를 눌렀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김치를 담갔습니다. 손이 퉁퉁 붓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었습니다. 엄마는 강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강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쓰러질 수 없었을 뿐입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컸습니다. 큰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제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둘째는 결혼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3천만 원 제가 마련했습니다. 셋째 딸아이 결혼식, 예당과 예물, 신혼살림까지. 제 통장이 바닥났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이들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명절에도 엄마가 준비하는 게 제일 맛있잖아요 라며 모두 빈손으로 왔습니다. 환갑잔치는 안 했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거 해요 라며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대신 외식으로 대체했습니다. 삼겹살집.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몸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65 무릎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큰아들 엄마 지금은 좀 힘들어요. 애들 학원비도 있고 둘째 형이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저는 전세 올려야 해서. 딸 오빠들한테 말해봐요. 저는 시집 식구들 눈치도 있고 결국 제 적금을 깼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 수술 후 회복하는 동안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바빠서. 괜찮죠? 엄마는 강하잖아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강해야만 했을까? 요양원 이야기. 같은 병실에 입원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72 박순희 씨. 저는 요양원 갑니다.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드님이? 있죠. 셋이나. 근데 다들 바쁘다고 하더라고요. 서운하시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근데 생각해보니 나도 똑같이 살았더라고요. 우리 시어머니도 요양원 보냈거든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박 씨의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사람들. 퇴원 후 동네 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재활 프로그램 때문이었습니다. 거기서 비슷한 또래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김영숙 씨 62세. 저는 명절 증후군이 너무 심해서 상담 받으러 왔어요. 이미자 씨 67세. 저는 우울증. 남편이 정년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제가 미칠 것 같아요. 최정희 씨 70세. 저는 딸이 엄마는 애 봐주기만 하면 되라고 하더라고요. 손주 봐주다 허리 다쳤어요. 모두 비슷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고 지금은 몸과 마음이 아팠습니다. 처음 들은 질문. 복지관에서 노년 행복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했습니다.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행복하세요? 당황했습니다. 살면서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아프진 않아요. 그게 행복이랑 같은 건 아니잖아요. 뭘 할 때 기분이 좋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어르신은 어르신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쓴 적이 언제였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가 권했습니다. 하루에 한 줄씩만 써보세요. 오늘 나를 위해 한 일. 노트를 샀습니다. 문구점에서 제일 예쁜 거로. 1일차 아무것도 못 썼습니다. 2일차 점심을 혼자 먹었다. 김치찌개. 내가 좋아하는 거. 3일차 복지관 수업 갔다. 재미있었다. 7일차 시장 갔는데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다. 사장님 요즘 안 보여서 걱정했어요 라고 했다. 누군가 날 기억한다는 게 좋았다.
글을 쓰면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나를 위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 그리고 가족에게서 받은 전화는 대부분 부탁이었다는 것. 엄마 김치 좀 담가줘. 엄마 애들 좀 봐줘. 엄마 돈 좀 빌려줘. 안부를 묻는 전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실험. 한 달 동안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과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22일째 되던 날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김치 떨어졌는데. 울컥했습니다. 화가 난 게 아니라 슬펐습니다. 상담사의 말. 어르신 그건 어르신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너무 다 해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어르신이 베푼 건 사랑이었어요. 근데 가족들은 그걸 당연한 서비스로 받아들인 거죠. 경계가 없었던 거예요. 경계요? 네. 나와 타인 사이의 선. 아무리 가족이라도 나를 지키는 선은 필요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첫 번째 아니요.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 큰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할게요. 준비 좀 도와주세요. 예전 같았으면 그래 알았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미안한데 엄마 무릎이 아직 안 좋아서 음식 준비는 힘들 것 같아. 네? 대신 반찬 몇 가지만 사다 줄게. 나머지는 내가 준비하거나 사 먹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떨었습니다. 죄책감과 해방감이 동시에 왔습니다. 명절 당일 반찬 몇 개만 들고 갔습니다.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가 안 해오시면 저희가 어떡해요? 미안해. 엄마도 나이가 들었나 봐. 그날 음식은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무릎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처음으로 직접 요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 선택. 둘째가 전화했습니다. 엄마 전세 만기라 급한데 500만 원만. 얼마나 급해? 이번 주까지. 미안한데 엄마도 지금 병원비 나가고 생활비도 빠듯해서. 엄마 저 망하면 어떡하려고요? 은행 대출 알아보거나 친구들한테 부탁해봐. 엄마가 항상 해결사가 될 순 없어. 전화를 끊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 980만 원. 500만 원을 주면 내 생활비가 6개월도 안 남습니다. 그날 밤 일기에 썼습니다. 아들을 사랑하지만 나도 살아야 한다. 이게 냉정한 건지 정상인 건지 모르겠다. 하지만 더 이상 내 노후를 포기할 수 없다. 세 번째 시도 내 이름 찾기. 복지관에서 생애사 쓰기 수업이 열렸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책으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할 필요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면 충분해요. 노트를 펴고 처음으로 내 이야기를 썼습니다. 1장 정순자의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 언니들과 강에서 놀던 기억. 엄마가 해주신 보리밥. 그때는 웃음이 많았습니다. 2장 결혼. 시집살이.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바빴지만 보람찼습니다. 3장 가게. 30년의 기록. 손님들의 얼굴, 사계절의 반찬, 하루도 쉬지 않았던 시간들. 글을 쓰면서 깨달았습니다. 나는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나를 인정한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은행에 갔습니다. 적금 하나 들고 싶은데요. 금액이 어떻게 되세요? 매달 30만 원씩. 용도는요? 저를 위한 거요. 직원이 웃었습니다. 어머니 멋지세요. 통장 이름을 정했습니다. 정순자의 노후. 단순했지만 처음으로 내 이름이 당당하게 박힌 통장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반응. 큰아들이 알게 됐습니다. 엄마 적금 들었어요?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내 돈인데 말해야 해? 그건 아니지만 엄마도 노후 준비해야지. 너희한테만 의지할 순 없잖아. 아들 얼굴이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ATM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아니야.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아프기 전까지 엄마 나이도 제대로 몰랐어요. 그냥 엄마니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처음으로 아들이 눈물을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바꿀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6개월 후 작은 변화들이 쌓였습니다. 큰아들이 한 달에 한 번 병원에 같이 갑니다. 둘째가 생활비 30만 원을 보냅니다. 요청하지 않았는데 딸이 주말마다 전화합니다. 부탁이 아닌 안부. 완벽하진 않습니다. 여전히 서운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은 이제 제가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건 엄마가 할 수 없어. 그건 엄마 몫이 아니야. 엄마도 생각 좀 해볼게. 복지관 친구들. 김영숙 씨는 이혼했습니다. 40년을 참았는데 이제는 못 참겠더라고요. 남편이 정년하고 나서 저한테 하루 종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미자 씨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대.
한 달에 60만 원 받아요. 적지만 내 돈이에요. 남편 눈치 안 보고 쓸 수 있어요. 최정희 씨는 손주 돌봄을 거절했습니다. 딸이 화내더라고요. 엄마가 안 봐주면 저 일 어떡해요? 라고. 그래서 말했어요. 넌 엄마한테 월급 줬니? 나도 내 인생 살아야 돼. 우리는 매주 만나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로의 작은 승리를 축하합니다. 오늘 며느리한테 김치 못 담근다고 했어요. 남편한테 빨래는 당신이 하라고 했어요. 아들한테 돈 안 빌려줬어요. 젊은 사람들이 보면 웃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게 혁명입니다. 생애사 책이 완성됐습니다. 복지관에서 책을 만들어줬습니다. 정순자의 65년. 표지에 제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갔습니다. 22 신혼 때 사진. 책장을 넘기며 울었습니다. 힘들었던 기억들. 하지만 견뎌낸 기록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완벽한 엄마는 아니었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는 정순자로 살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한 권씩 줬습니다. 큰아들이 며칠 후 전화했습니다. 엄마, 책 읽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지금도 엄마는 힘들어하고 계세요. 제가 몰랐던 거예요. 작은 꿈. 70살 생일에 혼자 여행을 갔습니다. 강릉, 바다. 예전엔 가족 여행만 갔습니다. 남편 보고 싶은 곳, 아이들 가고 싶은 곳. 이번엔 제가 가고 싶은 곳. 민박집에 짐을 풀고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건강 많이 좋아지셨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든 것 같네요. 네, 요즘 편해요. 가족들이 잘 챙겨주시나 봐요. 아니요. 제가 저를 챙기기 시작했어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현재 나는 지금 71살입니다. 여전히 무릎은 아프고 가끔 외롭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일. 며느리가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중에 우리가 모실게요. 요양원 같은 데는 안 보내요. 예전 같았으면 고마워하며 그래 고맙다라고 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고맙긴 한데 엄마는 요양원도 생각 중이야. 네?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야. 전문적인 케어도 받고 또래 친구들도 있고 너희한테 짐 되기보단 그게 나을 수도 있어. 며느리 얼굴이 당황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시겠다는데. 지금은 그렇게 말하지만 막상 엄마가 치매 걸리거나 거동 못하면 너희도 힘들어. 엄마는 너희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대신 자주 보러 와줘. 그걸로 충분해. 복지관에서의 강연. 복지관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6070대 어르신 10명 앞에서. 저는 65세에 처음으로 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 살 10년, 20년도 소중합니다. 한 할머니가 손을 들었습니다. 근데 가족들이 섭섭해하지 않나요? 이기적이라고 하지 않나요? 처음엔 그랬어요. 특히 큰아들이 엄마가 변했다고 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말했어요.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그동안 엄마가 아닌 역할만 했던 거라고. 이제 좀 쉬고 싶다고요. 화해하셨어요? 완전히 화해한 건 아니에요. 여전히 서운할 때 많아요. 근데 괜찮아요. 완벽한 관계는 없으니까. 적금 만기. 2년 만기 적금이 찼습니다. 750만 원.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디 쓰실 거예요? 여행요? 일본. 혼자서 가는 첫 해외여행.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일본 가. 혼자요? 응. 복지관 친구들이랑. 조심하세요. 예전 같았으면 엄마가 무슨 여행? 이라고 했을 겁니다. 변했습니다. 조금씩. 손주와의 대화. 손주 초등 3학년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릴 때 꿈이 뭐였어요? 선생님, 왜 안 됐어요? 집이 가난해서 공부를 못했어. 아쉬워요? 그때는 그랬지. 근데 지금은 괜찮아. 왜요? 지금도 배우고 있거든. 복지관에서 글쓰기도 배우고 스마트폰도 배우고. 늦었지만 재미있어. 손주가 웃었습니다. 할머니 멋있다.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 오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6년 1월 28일. 오늘 아침 해가 참 예뻤다. 커피를 내려 마셨다. 천천히.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았고 나도 아무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냥 조용한 아침이었다. 이런 아침이 행복이라는 걸 71년을 살아서야 안다. 늦었지만 감사하다. 에필로그 당신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당신은 지금 몇 살입니까? 혹시 당신도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왔습니까?
엄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딸로서. 그 역할들이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이름이 있습니다. 정순자가 65세에 시작했다면 당신은 지금 시작할 수 있습니다.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늦어서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작은 시작. 오늘 당신만을 위한 30분을 만드세요.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만드세요. 아니오라고 말하는 연습을 하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글로 써보세요. 처음엔 죄책감이 들 겁니다. 가족들이 섭섭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당신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 스스로에게서부터. 마무리 멘트. 정순자는 지금도 살아갑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당당하게.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순자야. 당신도 오늘 당신에게 말해주세요. 수고했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